딱 잡아댔습니다. 증거 있냐고 오히려 더 큰 소리 내더라고요. 식당 주인도 봤고 택시 기사도 그 얼굴을 봤다 그랬고 또 소주병에서 지문도 나왔잖아요. 사실 이제 그거는 정황 증거고 스모킹 거는 나오지 않은 것이죠. 정가 오범인 손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경찰은 손 씨의 은신처를 수색했습니다. 각종 흉기와 절단기, 케이블 타이 등 범행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또한 훔친 물건으로 보이는 골프채와 명품 시계를 확보했는데요. 가족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주 씨의 물건이 맞았습니다. 며칠간 설득 끝에 드디어 이 손 씨가 입을 내게 됩니다.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요? 아우 제발. 저기 어디야? 제발. 뭐 무슨 이런 데 있다고요? 손 씨가 지목한 장소는 농수로 수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물이 흐르지는 않아서 수그리고 천천히 들어가 보니 주 씨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너무 참혹하다. 사인 뭐였어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목이 졸려 사망한 거죠. 용의자 손 씨는 시신이 있는 장소를 말해주면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친구 최 씨가 피해자를 죽인 거고 자기는 시신 유기 장소를 들은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범인 최 씨도 잡아야만 진실을 알 수 있겠네요. 경찰은 이제 최 씨와 자주 만나는 걸로 추정이 되는 가족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주로 이제 안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안산이 작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우선 원룸이나 모텔촌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충남 차량이 안산에 있으면 의심을 살까 봐 차 번호도 바꾸고 형사 티 안 내려고 운동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한 원룸 앞에서 최 씨의 형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변에 최 씨도 있겠네요. 오랜 잠복 끝에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손에 중국어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중국어 교재를 왜 가지고 있죠? 중국 밀항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날짜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영영 못 잡을 수도 있었겠네요. 범행을 인정을 하던가요? 의외로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건의 강도살인과 두 건의 살인미수, 그리고 특수절도까지 총 6건의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2005년에 천안 지역에서 강도살인이 자주 발생했는데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법이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비슷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고급 수입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차주가 흉기에 찔리거나 목이 졸려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금품은 모두 사라졌다. 강도 살인. 그런데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피해 차량의 그 뒷밤바 쪽이 전부 다 찌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내건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범행을 했다는 거죠. 범인들과 격투 끝에 살아남은 분이 있었어요. 생존자. 그는 범인 2명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 손영길, 최민구 이 2사람이 맞았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고 있었는데도 붙잡히지 않은 걸 보면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공범인 최 씨가 추가 범행까지 다 자백을 했고 또 생존 피해자는 2사람의 얼굴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손 씨도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손 씨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스모킹건을 찾아야 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손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주 씨의 카드로 현금을 찾으려 했습니다. 현금 인출기에는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당연히 손 씨의 모습도 찍혔습니다. 굉장히 챙이 큰 거를 쓰고 있어서 얼굴도 안 보이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돈을 뽑고 있는 손이 찍혔습니다. 정확히는 손등이었죠. 손등 정맥은 주사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확연히 보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주사 맞을 때. 분포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경찰은 손 씨의 손등을 찍어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현금 인출기에 찍힌 범인의 손등 정맥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 씨의 손과 일치하는 게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이제 서울, 청주 등 약 3개국 경찰서 관내에서 국과수에 그 감정 의뢰했었던 그 손등 정맥 사진하고 일치했던 겁니다. 와, 공범 최 씨가 추가로 자백한 그 사건들이 맞나요? 또 다른 살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야, 몇 개야 도대체? 손 씨가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중학교 동창이던 손 씨와 최 씨, 2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2004년부터 어울리며 범행을 모의합니다. 최종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대요. 고급 차량을 몰고 다닌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주 씨를 납치한 것도 외제 고급 차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돈이 많아 보였기 때문이죠. 막상 납치를 해보니까 현금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하려는데 주 씨가 제안을 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우리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서 5천만 원을 보내라고 하겠다는 제안이죠.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를 하셨네요. 그러면 받고 풀어주면 되잖아요. 주 씨가 범인들의 얼굴을 알잖아요. 주 씨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바로 살해당했습니다. 아내분이 그 남편의 친필 편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이미 남편분은 운명을 달리했을 때인 거네요. 네. 2건의 살인, 2건의 살인 미수 등 총 6건이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손 씨에게 사형을, 최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다른 죄가 분명히 있는데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2007년 1월 1일 네. 김 형사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하게 됩니다. 딱 1년 뒤인데. 범인 손 씨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손 씨가요? 자신이 주 씨를 살해한 게 맞다 인정하더라고요. 자백을 했구나. 그리고 며칠 뒤엔 자기가 사람을 7명을 더 살해했다. 뭐라고요? 이미 2명을 살해한 걸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최소 9명이라는 거네요?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다고 알았습니다. 12건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총 18건이 되는 셈이죠. 와. 추가로 밝힌 범행은 천안을 비롯해 서울, 광주 등 지역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자백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미제로 남겨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찰서 돌아와서 수사 기록을 찾아보면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술술 이야기를 한 거네요. 종이 한 장을 줘요. 그럼 그 사건 현장을 막힘없이 그려요. 확인해 보면 그것도 딱 맞았습니다. 이 12건의 사건도 그럼 최 씨와 둘이서 벌인 건가요? 추가로 공범이 2명이 더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한 명은 이 손 씨의 친형이었고 또 이제 한 명은 최 씨의 친구였어요. 이 손 씨를 필두로 어떨 때는 2인조, 또 어떨 때는 3인조 이런 식으로 집단을 이뤄서 범행을 한 거죠. 또 부잣집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살해하기도 했는데요. 가스 검침원이나 심지어 KBS PD로 위장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10년 전에 사업 성공으로 비교적 안정적 삶을 살던 그가 그 이후에 연속된 사업 실패와 이혼 그리고 도박으로 모든 것을 날린 손 씨는 강도 살인으로 대박을 노린 겁니다. 돈 때문에 이거저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게 된 거네요. 손 씨는 2건의 살인으로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손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함께 살인을 저질렀던 더구나 자기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붙잡히게 만든 그 공범을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하는 거. 그래서 직접 형사님에게 편지를 쓰고 밝히지 않아도 될 여죄를 12건이나 추가로 밝힌 겁니다. 결국 이 연쇄 살인범의 마지막 타깃은 공범이었습니다. 이야. 이 사건이 영화 악인전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정말 영화의 제목처럼 악랄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바라는 바를 성취했나요?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최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둘이 평생 속죄하면서 살면 되겠네요. 40일간의 주사를 마치고 교도소를 방문하던 날 손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사님, 삼탄 기대하세요. 네? 18건 외에도 또 뭐가 있다는 걸. 또 바칠 게 있으니까 꼭 찾아오라 뜻이었고요. 그런데 끝내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9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발견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요. 며칠 뒤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탄이라는 게 뭐였을지 알아보시려고 하셨나요? 손 씨 일당이 벌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얘가 아들 셋 중에 셋째인데 중간에 형이 있어요. 이 둘째 형이 실종이 돼요. 왜요? 큰형이 하는 말이 둘이 동관계가 있었는데 시체도 못 발견하고 얘가 얘 동생이 했다는 거예요. 야, 자기 형도 어쩌면. 아,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네. 야, 진짜 무섭다, 사이코패스. 이거. 그런데 결국 밝히지는 못했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